사실 청년들이 이 정당 정치라든지 정치 궤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생위원회는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있어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교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첫 번째로 대학생 또는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세분화시켜 소속 정당 국회의원님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직 출마, 국회 혹은 지방의회 비서관 준비, 당직자 채용 등 여러 가지 직종들을 꿈꾸는 대학생 당원들이 모여 교류를 합니다. 정당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은 완전히 무너지고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 하나 얻을까 하는 정당으로 변질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정당에서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 수많은 청년 유권자들께서 정치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스윙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2030 세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 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사실 다양한 제도도 나오고 그 아젠다들도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대남과 이대녀의 등장으로 굉장히 남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대학생위원회는 어디 한쪽에 동요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대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라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이 지경으로 오기까지 굉장히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대학생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이대남들을 위해 군가 선점 및 군복무 상해제도 도입, 이대녀들을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건의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약 30% 이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도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했던 여러 장관들의 도덕적 문제, 같은 검찰 출신 임용 등등 인사 실패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지난 8월에 서울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를 전혀 못했다는 것도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주된 원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불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지지율이라 하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30 세대들은 어떤 진영 논리나 아니면 흑색 선전, 프로파간다 등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철저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국정 운영에 대해서만 판단하자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직난이라던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아니면 현재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다 보면은 지지율 말고도 이 국정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갓 졸업한 그들에게 최소 약 2, 3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당에서 만 18세부터 29세 이하 후보들에게는 재산 신고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구체화시켜 당원 당규에 반영하여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정당들이 청년 세대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PPAT와 아니 청년 정치인, 신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 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젠다와 대책들을 통해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생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무대와 기회가 굉장히 보장되지도 않고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을 떠나서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당 여야 막론하고 정당 내에서 그런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